다섯 번째는 가제어, 가관측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도트 t는 axt 플러스 but, 그 다음에 출력식 yt라고 하는 것은 c xt 플러스 d u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제어는 뭐냐? 가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ut라고 하는 것을 입력 벡터잖아요. 그죠? 입력 벡터. ut를 변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 ut를 변화시켰을 때 요 xt다라고 하는 상태 변수가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초기 상태에서 입력 벡터인 ut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에 xt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가제어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가제어 가능, 할 수 없으면 가제어 불가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관측은 뭐냐? 입력에 대한 벡터를 ut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력에 대한 벡터는 yt잖아요. 그죠? 내가 이 ut라고 하는 입력값과 yt라고 하는 출력값을 알고 있으면 이 상태 변수 xt를 알 수 있느냐 없냐예요. 이거를 알 수 있으면 가관측 가능, 알 수 없으면 가관측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제어 가능 불가능, 가관측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행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제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CM이라는 게 있어요. 관측 매트릭스 CM은 공식이 B, AB, A의 제곱,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옵저버 매트릭스는 OM 이렇게 쓰고요. C, CA, C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가제어 매트릭스, 가관측 매트릭스. 이때 이 디터미넌트 CM 가제어 매트릭스가 0이 아니면이에요. 가제어 가능. 그럼 0이면 가제어 불가능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옵저버 매트릭스가 0이 아니면 얘는 가관측 가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도트는 행렬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t 플러스 0, 1, ut yt는 0, 1, 0, xt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행렬은 A가 될 것이고요. 이 행렬은 B가 될 것이고 이 행렬은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매트릭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매트릭스는 맨 처음에 뭐죠? B. 그러니까 그대로 0, 1, 0, 1. 그 다음에 AB. A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고 B라고 하는 행렬이 0,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요. 얘랑 얘랑 곱해서 0, 얘랑 얘랑 곱하면 1. 자, 그 다음에 요렇게죠. 얘랑 얘랑 곱하면 0,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여기에서 dt 컨트롤 매트릭스는 얘랑 얘랑 곱하면 0 빼기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0이 아니니까 제어 가능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옵저버 매트릭스를 보도록 할게요. C는 1, 0. 그 다음에 CA잖아요. C는 1, 0. A라고 하는 행렬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 계산해보면 요렇게죠. 얘랑 얘랑 곱하면 0, 얘랑 얘랑 곱하면 0이니까 0.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0,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옵저버 매트릭스는 얘랑 얘랑 곱하면 1, 0이니까 얘는 1이 되네요. 얘는 0이 아니니까 얘는 관측 가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행렬을 주어지고 얘가 제어 가능하냐 관측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옵저버 매트릭스를 구해 주셔야 된다. 이때 0이 아니면 제어 가능, 관측 가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6번째로 지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지변환. 여러분들이 제어공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지변환을 공부를 할 건데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연속 제어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변환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제어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뭐 이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제어 같은 곳에서 요 지변환을 사용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 이 지변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속 제어계에서는 라플라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라플라스. 그럼 시간의 함수를 ft다라고 했을 때 이 라플라스의 함수 fs는 공식에 의해서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ft에다가 뭘 곱했어요? e-st를 곱해서 시간에 대해 적분을 했죠. 라플라스는 연속 제어계에 사용한다. 그럼 이 지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 제어에서 사용이 된다. 지변환. 그럼 지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fg는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라.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더하라 이거예요. k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시그마 더하라 이거예요. 이때 ft에 여기 이제 뭐 곱할 거냐면 2의 SKT를 곱할 거예요. 2의 SKT 마이너스 SKT를 곱할 거예요. 요 KT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플라스 함수는 FT에 2의 마이너스 ST를 곱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요 T 대신에 얘를 KT라고 쓸 거예요. 그럼 T 대신에 KT라고 쓰면 여기는 KT 요 T 대신에 얘도 KT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KT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시간의 함수다라고 했을 때 얘는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여기를 0,
여기를 1t, 2t, 3t, 4t, 점점점점 kt가 되는 거예요. k값은 정수예요. 정수. k값은 뭐다? 정수이다. t라고 하는 것은 주기예요. 주기. 샘플 주기. 샘플 주기. 그러면 만약에 샘플 주기가 1초라면 여기는 1초, 2초, 3초, 4초, 5초, k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기, 샘플 주기가 0.1초라고 보면 얘는 0.1초, 0.2초, 0.3초, 0.4초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얘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지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플라스랑 똑같다고요. 다시 GFG는 얘는 적분을 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더하라는 것도 적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연속적으로 다 적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요 구간 그 점 순간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FT에다가 똑같이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다 더하라 이거예요. 근데 얘는 순간이기 때문에 T 대신에 어떤 KT라고 하는 순간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T 대신에 그냥 KT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KT. 여기도 마찬가지로 KT.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우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F의 KT에 T는 샘플 주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2의 ST를 G라고 놓을 거예요. 2의 ST다라고 하는 값을 전 G라고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2의 ST가 G가 되면 여기 이렇게 돼. G의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지변환의 정의가 돼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S는 뭐냐? 요 식에서 S는 뭐냐? 여기 양변에다가 제가 ln을 취해 볼게요. ln. 여기도 똑같이 ln. 그럼 얘는 좌측은 ST가 나오고요. 여기는 lnG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의 lnG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문제에서 이걸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변환을 해볼게요. 자, 지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수학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무한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무한등비 수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게 있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 되겠죠. 여기다 R을 한 번 더 곱하면 AR제곱, AR 세제곱. 얘네를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무한히.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얘를 편의상 제가 A다라고 써볼게요. S라고 써볼까요? 보통 썸이라고 하니까 SN. 얘를 SN이다 라고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돼요.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얘네를 다 무한 등비수열. 그럼 얘는 첫 항 이렇게 얘기하겠죠. A 값실은.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비.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곱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R을 곱하면 R을 한번 곱하면 R에 SN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R 곱하면 AR 되죠? 근데 한 칸씩 밀려서 써볼게요. 이렇게 AR 더하기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 여기다 R 곱하면 AR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R씩 한 번씩 곱한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럼 얘를 빼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1-R의 SN이 되고요. 여기는 여기서 얘 빼면 0, 0,
0 끝까지 가면 0 남고 뭐만 남아요? 여기는 a만 남아요.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의 합친 값은 공식으로 1-r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때 아래 값은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변환을 할 수가 있겠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델타 t. 델타 t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 펄스잖아요. 그죠? 얘를 지변환하면 그냥 1이에요. 얘는 라플라스 변환에도 1이었잖아요. 그죠? 외워두세요. 두 번째, UT. UT부터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UT는 크기가 1인 단위 계단 함수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 그럼 여기는 0, 여기는 T, 2T, 3T, 점점점점. 근데 얘는 계속 1인 거 1. 여기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F의 KT의 G의 마이너스 K예요. 0부터 K 값은 무한대까지. 그럼 K에 0 넣으면 0. 여기다 0 넣어볼게요. 얘가 0 넣으면 여러분들이 요 값이랑 요 값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K에다가 0 넣으면 얘는 1이죠. 얘에다 0 넣으면 K에 마이너스 0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 돼요. 1 플러스 자 1T를 넣으면 얘는 무조건 1이에요. 2T를 넣어도 1 계속 1이에요. 1 요 값은 계속 K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더라도 이 값은 계속 1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요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2 더하기 g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여기에서 g의 마이너스 1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UT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FG가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양변에 똑같이 위에다가 G, 아래에다 똑같이 G를 한번 곱해 볼게요. 둘을 다 곱하면 얘는 G 마이너스 1의 G가 돼요. 그래서 UT는 지변환하게 되면 G 마이너스 1의 G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T의 함수를 볼게요. FT가 T, UT이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T의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0, 1T, 2T, 3T, 점점점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F의 KT라고 하는 값은 0일 때는 0, 1일 때는 1T, 2일 때는 2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 F 시그마 F의 KT G의 마이너스 K 볼게요. 1T를 넣으면 얘는 이렇게 돼요. 계속 넣으면 0, 1T, 2T가 돼요. 0, 1T, 2T, 3T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의 양은 0 넣으면 1 더하기 1 넣으면 G의 마이너스 1 2 넣으면 G의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이게 FG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 쭉 나온다 이거야. 점점점점.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엔 제가 g의 마이너스 1승을 한번 곱해 볼게요. g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한다고요. 그럼 여기 g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이제 얘를 이렇게 놔서 여기에다가 g의 마이너스 1승 곱하면 0. 여기다가 g의 마이너스 1승 곱하면 t의 g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g의 마이너스 1승 곱하면 2의 t의 g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보도록 할게요. 뺄게요. 그럼 좌항은 1-g의 마이너스 1승의 fg가 되고 여기는 0. 요거 빼니까 t의 g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여기에서 얘 빼면 여기는 2t고 여기는 t죠. 그러니까 t의 g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여기 3t에서 2t 빼면 t죠. t의 g의 마이너스 3승 점점점점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계속 g의 마이너스 1승을 계속 곱한 형태죠. 그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승의 첫째 항 t의 g의 마이너스 1승이 돼. 뭐가? 요게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승의 fg가. 그럼 나왔네. fg는 요거에다가 요걸 나누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승의 t g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승의 1. 그쵸? 그럼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g를 곱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g를 곱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g를 곱하고 여기도 g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g 곱하면 g-1이 되고요. 여기 g 곱하면 t가 되고요. 여기 g 곱하면 g-1승이 되고요. 여기 g 곱하면 g가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g-1의 제곱에 t g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ft가 2의 마이너스 a t인 이런 함수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변환하게 되면 시그마 k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f의 k t의 g의 마이너스 k다 라고 하는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k 값이 요거에 대해서 먼저 요것만 해서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k 값이 0이면 얘는 1이에요. 1 더하기 1이면 그러니까 여기 t 대신에 kt를 넣는 거죠. k t 이렇게 넣는 거죠. t 대신에 그러면 여기는 k 값이 0이면 1 k 값이 1이면 마이너스 at 2의 마이너스 at 여기가 2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at 3이면 2의 마이너스 3at 이렇게 돼요. 점점점 요것만 보면 k 값이 0일 때 k 값이 1일 때 2일 때 k 값이 3일 때 그럼 여기는 요 항은 k 값이 0이면 1 1이면 g의 마이너스 1 2면 g의 마이너스 2 3이면 g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럼 보니까 얘도 어차피 무한등비 수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항은 1이고 여기에서 요만큼 오는데 얼만큼 곱해졌어요? 2의 마이너스 at의 g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졌어요. 여기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fg는 대입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G의 마이너스 1승분의 첫째 항이 1 돼요. 그럼 이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양변에 위에도 G, 아래에도 똑같이 G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더라. G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분의 G가 되더라. 이 공식을 암기시니까 이것은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결과식은 아셔야 되겠다.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의 함수 ft가 있고 라플라스의 함수 fs가 있고 g의 함수 fg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함수에서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고 g 변환하면 얘도 똑같이 1 된다. u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s분의 1이고 g 변환하게 되면 g-1분의 g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시간의 함수가 t의 ut일 때 라플라스의 함수는 s의 제곱분의 1이 되고 g의 함수는 g-1의 제곱의 t g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마이너스 at다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요. g 변환하게 되면 g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라지 t의 여기서 t라고 하는 건 샘플 주기를 의미합니다. 분의 g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 변환해서 우리가 아까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라플라스의 함수에서는 인테그럴 0부터 t의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g 변환에서는 시그마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 이때 f에 자 t 대신에 뭘 넣는다고요? k t를 넣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의 마이너스 st인데 t 대신에 k t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2의 st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g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f의 k, t의 2의 g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평면에서 특성근이 얘가 S평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특성근이 즉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S값이 좌반구에 있으면 얘는 안정이다 라고 했고 우반구에 있으면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여기죠. 허수축. 허수축은 J 오메가잖아요. 여기는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G평면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G평면이에요. 그러면 요 S 대신에 J 오메가라고 하는 거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J 오메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G는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오일러 급수에 의해서 얘는 2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 볼게요. 이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얘는 원이 어떻게 돼? 얘는 벡터 궤적이 이렇게 돼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요거의 크기가 단위 원 1이 돼요. 그럼 요게 뭘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S평면에서 허수 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역의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는 경계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S평면의 좌방구에 있는 모든 값은 여기 원 내부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지평면에서 특성근의 값이 내부에 있으면 안정이란 얘기고요. 이게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S평면에서는 특성근이 S평면 좌방구에 있으면 안정, 우방구에 있으면 불안정이 되고요. 지평면에서는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제역애가 안정, 단위원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변환 공식과 이 지평면에 대한 안정과 불안정을 꼭 좀 암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